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은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과 성장의 초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삶을 발전시키는 구체적 실천 전략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심리학을 체계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히 자기관리를 통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라 라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도 시의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카네기가 남긴 의미 깊은 명언들과 그 출처나 배경 이야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과제나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실천을 돕고자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사상은 단순히 개인의 발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과정 또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며 꾸준하고 성실하게 목표에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영역에 유익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카네기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와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컨대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라는 말은 그가 즐겨 사용했던 핵심 철학 중 하나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오늘의 과업과 기회에 몰입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영상의 주된 내용과 혜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 이론에 담긴 5가지 주요 개념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5가지 개념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이며 각각의 목록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첫째, 자신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욱 집중하여 매 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셋째,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 삶에 대한 뚜렷한 관점과 행동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 이론 속 핵심 가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만을 충실히 살라는 개념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자주 강조했던 주제로 그에 져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러한 습관이 건강에도 해롭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미루게 되면서 결국 기회가 사라지거나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오늘 하루를 밀폐된 공간처럼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배의 방수벽처럼 과거와 미래는 잠시 차단하고 오직 오늘의 모든 것을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실질적인 결과가 쌓이게 되고 어제의 실수를 반복할 틈이 줄어듭니다. 또 내일의 걱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 한 가지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고 난 뒤에 다른 과제를 착수하는 태도 등이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자기관리 전략이 됩니다. 이 개념을 일상생활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습관을 들여보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목표를 종이에 적고 하루 종일 그 목표 달성에만 몰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떠한 변수가 생겨 그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불필요한 잡념과 걱정이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한때 매우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초조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며칠 후 있을 발표에만 지나치게 정신을 빼앗겨 정작 당일 발표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지요. 그 결과 실제로 더욱 실수가 잦아졌고 준비가 미흡해서 더 큰 불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이 철학을 떠올리면서 오늘 해야 할 발표 슬라이드 검토와 연습에만 전념해보자고 마음먹었고 그것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보였고 내일의 부담도 한결 줄어들더군요. 이런 작은 체험이 쌓이면서 오늘 하루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길러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 오늘 하루의 도전, 오늘 하루의 과제를 모두 온전히 완수한 뒤에야 과거나 미래를 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는 곧 자기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데일 카네기를 인간관계의 대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국한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격을 지닌 이들과 어울리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성숙이 빠르게 이뤄진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명언 중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대부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강조한 공감과 배려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죠. 자기관리라고 하면 보통은 내 자신을 더 잘 통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내려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주어진 일을 잘 해낸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협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평가나 성과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타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기 발전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려면 먼저 소통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상대의 상황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이유로 지각을 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단순히 이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혹시 도울 점은 없을까를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정적인 마찰을 줄이고 더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나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잦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일관성 있게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 감정의 동요도 상대적으로 잦아들고 필요한 말을 차분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관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실천 과제로는 한 주 동안 매일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제공해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는 일을 10분이라도 도와주거나 가정에서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들어주는 시도 등이 될 수 있죠. 그때 중요한 것은 계산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내면화되고 감정이 한결 부드럽게 유지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을 생활화하라는 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이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얻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론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남을 칭찬하는데 서투르기도 하고 혹은 상대가 자만할까봐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진심 어린 칭찬만큼 서로를 기쁘게 하고 생산적이며 또 건강하게 움직이는 힘은 드뭅니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를 칭찬하는 순간 나는 먼저 상대방의 장점이나 공헌을 찾아내려 노력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고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게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 또한 커집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협업이나 교류의 기회가 늘어나며 그로 인해 내 능력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가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왜 이 후배는 아직도 일을 잘 못할까 라고만 보지 말고 이 후배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해줘서 일 처리가 수월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해본다면 그 후배는 자신의 장점을 더 살리려 노력할 것이고 스스로도 동기가 생겨 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칭찬의 진정한 힘입니다. 자기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칭찬을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와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확대해 나간다면 내 삶 전체의 질도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은 비판보다는 칭찬을 먹고 자란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라도 성장하는 모습, 노력하는 흔적을 보인다면 가감없이 칭찬을 건네보세요. 단, 조심할 점은 무성의한 립서비스나 과장된 표현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칭찬은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늘 상대의 구체적인 노력이나 장점을 짚어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실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걱정을 현명하게 다루고 재빨리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카네기의 저서들을 읽다 보면 그는 걱정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걱정은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점차 커져서 행동력을 마비시키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전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고 카네기는 말합니다. 다만 걱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익힐 수는 있습니다. 그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걱정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직면하면 막연했던 공포가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러면 대응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안을 가능한 많이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대개 걱정에 사로잡히면 내 시야가 좁아져서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머릿속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의외의 해결 방안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합시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일이 더 꼬이기 마련이죠. 이때 카네기의 조언처럼 이 문제가 최악으로 흘러가면 어떤 상황이 될까?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종이에 쭉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세 번째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걱정이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차라리 결정하고 실행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찾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걱정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작은 결단이라도 내리면 생각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로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길이 더 나은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매일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중이라면 거기에 매몰되기보다는 가능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까운 전문가나 선배와 대화를 나누며 결국 한쪽 길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 실행 단계에서 얻는 교훈과 성장이 어쩌면 최적의 길을 찾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관리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선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기술입니다. 즉, 걱정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걱정거리에 얽매여 있다면 이 방법을 즉시 실행해보세요. 가령 오늘 자정 전에 내가 당면한 걱정을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한 대안들을 생각해보고 가장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는 순서로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점입니다. 카네기의 이론은 결코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는 성장하지 않는 삶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고 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계속된 학습과 자기개발이야말로 자기관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스펙을 쌓거나 형식적인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학습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인식하며 더 나은 인격과 능력을 향해 전진해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스킬을 더 높이고 싶다면 단지 커뮤니케이션 세미나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대화나 협상, 설득, 팀워크 자리에서 계속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시 피드백을 받고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즉,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 결과를 성찰하며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작은 과제를 부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화 상대의 말을 5분간 끊지 않고 들어주기. 이번 주는 매일 책 20페이지씩 읽고 간단히 요약하기. 이번 달에는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보기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게 꾸준히 진행해 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쌓인 자신감이 또 다른 도전을 해낼 동기부여가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의 가치는 자기 가능성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그 과정에서 인생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잠재된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새로운 배움이나 경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즉답하기 어려우시다면 혹은 아직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요리 초보라면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익히는 것부터 혹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기술을 조금씩 배워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겠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정성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5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둘째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키우며, 셋째로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을 습관화하고, 넷째로 걱정을 현명하게 다루며 결단을 내리는 연습을 하고, 다섯째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항목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을 통해 타인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일 카네기가 지향한 자기관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함과 동시에 업무나 개인적 목표에서의 성취감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 이론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훌륭한 안내서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과 사례들은 우리 삶에서 언제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의 과제에 집중하는 습관은 효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자신 역시 더 성숙해지도록 이끕니다. 칭찬을 생활화하는 자세는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합니다. 걱정을 잘 다루는 기술은 결단력을 키우고, 배움에 대한 열린 태도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부담을 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둘째,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 셋째,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인간관계와 자기 자신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 넷째, 걱정을 전략적으로 다루어 의사결정을 앞당기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3전반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자기관리란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지금부터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하신다면 미래의 자신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 이론은 우리에게 꾸준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동시에 선물해 줍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지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다양한 명언과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며 삶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와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자기 개발에 필요한 동기부여와 방법론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고 주변인과 나 자신을 함께 성장시키는 길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